자, 오늘은요, 데이터 분석의 세계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단순히 코드를 짜는 코더가 아니라 AI를 지휘하는 전략적 디렉터로 변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요. 오늘 이 질문이 과연 맞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이 얼마나 또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전에는요, 분석가 하면 밤새도록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파이썬이나 R 코드랑 씨름하는 모습이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챗GPT 같은 강력한 AI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지시하면서 훨씬 빠르고 또 훨씬 전략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이론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챗GPT를 데리고 한국의 청년 실업 데이터란 교통사고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걸로 실제 정책 보고서까지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한번 주의해 볼게요. 자, 그럼 분석가랑 AI가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가볼까요? 이 둘의 협업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랑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이 EDA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요리하기 전에 재료부터 확인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썩거나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특징은 뭔지 이렇게 훑어보면서 데이터랑 첫 인사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터집니다. 이거 실무에서 정말 흔한 일이거든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딱 차트를 그렸는데 와, 한글이 다 깨져서 네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형적인 기술적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예전 같았으면 아마 몇 시간 동안 막 구글링하고 코드 고치고 정말 골치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석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AI한테 자연스러운 말로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이거 한글 폰트로 설정해줘. 앞으로 계속 이걸로 쓰고. 꼭 비서한테 일 시키는 것 같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바로 해결됐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분석가는 이런 자잘한 기술 문제에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더 큰 그림, 더 중요한 전략을 고민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데이터라는 재료 손질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죠. 우리는 탐정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챗GPT라는 아주 똑똑한 조수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AI한테 교통사고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트를 보자마자 한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눈에 띄는 거예요. 바로 보행자 사망사고. 이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AI는 그냥 보행자 사고가 많네요 라는 팩트만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이걸 보고 자기 경험이랑 지식을 총동원해서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잠깐만. 요즘 청년 실업 심각하다는데? 혹시 배달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 나는 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이런 AI는 절대 할 수 없는 날카로운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방금 떠올린 그 기가 막힌 가설을 이제 AI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작전 계획으로 바꿔서 지시하는 겁니다. 1단계 오토바이 사고 데이터만 뽑아, 2단계 연도별로 정리해, 3단계 청년 실업률 데이터랑 합쳐, 마지막으로 둘 사이의 상관관계 계상해. 예전 같으면 몇 시간은 좋게 걸렸을 코딩이 이렇게 간단한 지시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AI가 순식간에 계산을 끝내고 답을 줍니다. 상관계수, R값이 0.6이 나왔네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건 두 데이터 사이에 꽤 뚜렷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는 그냥 숫자를 줄 뿐이에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하나가 원인이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청년 실업률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둘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 분석가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데이터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이 발견을 가지고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분석가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모든 걸 하나의 강력한 정책 제안서로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자, 정책 제안서의 첫 부분입니다. 문제 제기죠.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딱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첫째,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도로 안전, 특히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문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엔 당연히 근거를 대야겠죠? 그냥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는 겁니다. AI랑 같이 찾아낸 핵심 숫자들을 딱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요. 오토바이 사고와의 상관관계가 0.6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보행자 사고입니다. 이렇게요. 자, 문제 제기했고 근거도 됐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해결책이죠. 안전한 도로, 밝은 미래라는 멋진 이름도 붙여주고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오토바이 전용 도로 같은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배달 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 같은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접근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흔히 휴먼 인 더 룹, 즉 의사결정 과정에 인간이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의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정말 엄청나게 빠르고 강력한 실행 도구예요. 하지만 맨 처음에 혹시 이거랑 관련 있지 않을까? 하고 가설을 세우는 전문 지식, 그리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지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이걸로 정책 보고서를 만들자 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이끄는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가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파이썬 코드를 얼마나 화려하게 짜느냐가 아니에요. AI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세상에 정말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능력. 바로 그게 새로운 시대의 분석가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될 겁니다.